혹시 오늘 하루 딱히 뭘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들었다가 정신 차려보니 2시간이 지나 있고, 배는 고픈데 일어나기 싫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계속 스크롤을 내리고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 하시죠? 나 왜 이렇게 게으른 거지? 난 의지력이 없어서 그래. 그냥 내가 나쁜 사람인 건가? 근데요, 오늘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 당신 잘못 아닙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 그리고 빠져나오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50년대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게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했는데요. 처음엔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먹이가 불규칙하게 나올 때 쥐가 레버를 훨씬 더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나올 수도 있어 하는 그 기대감이 뇌를 자극한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을 스크롤하는 원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피드를 내릴 때마다 재미있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불확실한 보상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도파민은 기쁨의 호르몬이 아니라 사실은 기대의 호르몬이에요. 뭔가 좋은 것이 올 것 같은 그 순간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분을 더 느끼기 위해 계속 스크롤을 내리는 거예요. 2023년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4시간 37분이었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 3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메타, 구글, 틱톡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실제로 행동심리학 전문가를 고용해서 사람들이 앱을 더 오래 쓰도록 설계한다는 사실이에요. 전 구글 디자인 윤리학자 트리스탄 해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주머니 속에 있는 슬롯머신이다. 실제로 그는 구글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의 등장에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죠.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왜 이렇게 쉽게 당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최소 저항 경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 한다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어려운 과제,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면 뇌는 자동으로 더 쉬운 자극을 찾으려 합니다. 그게 바로 핸드폰이에요.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손이 저절로 핸드폰으로 가는 것,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하는데 피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켜는 것. 이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뇌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 회피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핸드폰으로 도망갈수록 그 불안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고 더 핸드폰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당신의 마음 근육을 키워드리는 컨텐츠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마찰을 만드세요. 뇌는 쉬운 쪽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쓰는 것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잠자기 전엔 핸드폰을 방 밖에 두거나 SNS 앱을 홈화면에서 지워서 폴더 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사용시간이 평균 2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파민을 다른 곳에서 얻으세요. 핸드폰을 끊으라고 하면 당연히 공허함이 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다른 활동이 필요해요. 짧은 산책, 일기 쓰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처음엔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뇌가 천천히 다시 조율되는 과정입니다. 2, 3주만 꾸준히 해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비난은 오히려 불안을 높여서 다시 핸드폰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즉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나쁜 습관을 더 잘 바꾼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어요. 오늘 또 핸드폰 많이 봤네.
그럴 수 있지. 내일 조금만 더 줄여보자.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 건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소파가 편안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시스템이 여러분의 뇌를 공략한 결과예요. 그 시스템은 불확실한 보상으로 도파민을 자극하고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도망치고 싶은 뇌의 본능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걸 알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첫 번째 변화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다른 곳에서 작은 만족을 찾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